다음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폭염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기마저 때려잡는 폭염. 네, 사실 덥다는 게 어떻게 뉴스가 되냐. 네가 말 안 해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 진짜 이렇게까지 더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폭염의 문제가 지금 정도이거나 지금보다 더 나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끊임없이 견뎌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이제 우리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엔가 가디언에서 본 것 같은데 뉴욕타임즈였군요. 거기에 그런 기사 실렸는데 69년에 뭐 맨슨 가족 살인 사건, 뭐 아니면 뭐 썸머 오브 샘 이런 되게 끔찍한 여름들을 우리가 겪었지만 그 여름과 지금의 여름이 되게 다른 건 그 여름들은 회복될 수 있는 거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막 지금 특히 그 북서부의 그러니까 서부 쪽에 굉장히 좀 심하게 이 폭염이 닥쳐가지고. 역시 미국 통일시라 미국 서부란 얘기해서 미국은 빼시고. 아니. 제가 지금 뉴욕타임즈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북서부라고 하길래 뭐 연평도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여름에 막 잔디밭에서 야구를 하고 막 숭어 낚시하고 이랬던 시절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화보가 나왔는데 지금 민물에서 연어들이 그대로 익어버리는 진짜요? 그래서 폐사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hit돔, 열돔 같은 것 때문에. 하긴 밴쿠버 이런 데가 이렇게 더워질 줄 말이 사실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말 맞다나 정말 이렇게까지 심할 필요가 있나라는 좀 위기감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WHO 발표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자연재해가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태풍이나 홍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자연재해고요. 그러니까 2018년에 왜 최악의 폭염 사태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그때의 그러니까 온열 질환 사망자 통계로 잡힌 게 48명이었는데 그러니까 태풍과 호우로 인한 평균 사망자 숫자가 한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거의 3배 가까이가 되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폭염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어떤 폭염의 고통이 좀 사회 취약계층을 좀 뭔가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면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겠지만 저희는 과학 프로그램이니까 일단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실린 기사인데요. 짧은 얘기예요. 얼마나 더운 것이 너무 더운 것인가. 네, 일단 죽을 것 같은 기분이니까 너무 덥다는 건 알겠는데, 그 얘기입니다. 하와이대의 기상연구원인 카밀리 모라 박사팀이 전 세계에 발생한 폭염 케이스를 분석을 해가지고, 인체의 치명적인 온도와 습도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그런 이상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전 세계 인구의 한 30% 정도가 현재 치명적인 온도와 습도의 날씨에 매년 20일 이상 노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해도 2100년에는 전 세계의 절반 정도가 이제 그런 지역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인간은 더위를 되게 잘 참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땀을 발산해서 체열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출신 지역이 아프리카의 더운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가 출발했잖아요. 네, 털도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땀이 일종의 냉각수 역할을 해서 체온을 유지를 하고 또 근데 그거 아세요? 또 뭐가 그런 줄 아세요? 포유류 중에? 말이 그래가지고 말도 땀을 흘린다고 해요. 한혈마. 기자님 어떻게 그런 거 아십니까? 한혈마 있지 않습니까? 뭐 피 같은 땀을 흘리고 뭐. 그건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은 모욕지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죠. 네, 말은 땀을 흘리는데 이게 땀을 흘리는 동물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처럼 줄줄 흘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인간의 파트너가 돼서 같이 막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문명을 같이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된 게 우리랑 비슷하게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재밌게 놀고. 이말은 진짜 일대지방하고 북극까지도 가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랑 비슷하게 체온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 타고 하는데. 여행 갔을 때 같이 여행을 갔다라고 하면 말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같이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이걸 같이 여행을 간다고 불러볼까? 친구의 바빠서 한번 가보자. 막 이렇게. 친구에게 빵도 사오게 하고.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 이런 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말들이 못 들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거주 가능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 열지수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얘기의 핵심은 습도가 훨씬 중요하다. 온도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온도와 습도를 같이 고려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온도를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일계보에서 말하는 온도는 건조할 때의 온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도계가 건조한 상태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땀을 계속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서 버티는 온도를 잴 때는 온도계를 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젖은 천에다 이렇게 네네. 싸놓고 그 뭐 습구 온도계 이런 습구 식으로 온도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온도와는 달리 이 습구 온도로는 35도씨가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습도가 50%인 경우에 기온이 43도. 이게 습구 온도로 35도씨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말하자면 제가 이제 약간 습하다 싶은 정도의 그러니까 와 진짜 지금 뭐 이렇게 애플워치 보니까 너 지금 수영하고 있니? 이런 날 말고요. 그냥 요새 약간 여름에 약간 습하다 싶은 느낌이 한 60, 한 5% 이 정도 되거든요. 애플워치엔 그런 기능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짤이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영하고 있구나, 걷고 있는데 그런 게 습도가 너무 높은 날 그렇게 뜬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정도 한 60% 정도, 65% 정도 왔다 갔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렇던데. 갑자기 애플워치 기능이 의심되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정도라고 치면 뭐 한 43도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에서 한계가 오겠죠. 그러면은 진짜 막 90% 100% 비 오면 100%도 나오잖아요. 100% 그쵸. 그러면은 35도 진짜 35도 넘어가면 살기 어렵다는 뜻이네요. 그런 날씨에. 그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 않을까요? 그래요? 습구 온도가 35도. 비가 오는 날에 기온이 그렇게 높진 않죠, 아무리 그래도. 비 온 직후에 갑자기 이제 햇빛이 쫙 쬐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무지하게.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러면 생존할 수 있는 온도 한계가 얼마인가? 그게 제가 그 지난번에 K 박사님이 번역하신 위험한 과학책에 그 얘기 나왔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그 책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체온을 조절하는 핵심이 온도가 아니라 습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한계를 넘어서는 되게 극한의 증발과 어떤 강풍의 조건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사고 실험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러니까 습도 한 10% 정도의 방에다가 강풍기를 틀고 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 위험한 과학책이에요? 더 위험한 과학책이에요? 위험한 과학책은 더 위험한 과학책을 번역했어요. 위험한 과학책 안 하셨죠? 네, 맞아요. 위험한 과학책에서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습도가 10% 되게 낮은 방에 그 정도로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데 온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물을 계속 위에서 뿌려주면서 강풍기를 틀어서 이거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여기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면 이론적으로는 섭씨 60도의 방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습도나 이런 게 중요하고 온도의 한계로 따지면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꽤 온도가 높아도 우린 버틸 수는 있다라는 것을. 사우나만 들어가도 그 온도계에 막 100도 가까이 되는 그렇죠. 경우 있고 그렇잖아요. 뭐라고 100도? 100도까지? 그렇지 않나? 화씨 보신 거 아니에요? 화씨. 그래요? 잘못 봤네. 100도까지는 안 되고요. 100도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물론 이제 오래 살려면 이런 방에 오래 머무는 건 사고 실험의 방에는 어쨌든 어떤 쪽이든 네. 안 가는 게 낫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밴쿠버가 특히 초여름 같을 때 갑자기 폭염 다쳐서 사람들 많이 죽은 게 그러니까 인간이 온도 조절 능력이 있고 적응력도 있는데 특히 초여름 폭염 같은 거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한 워낙에 안 덥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뭐랄까 온도에 몸이 맞춰지는 6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덥던 중에 이런 어떤 한계를 가는 것과 초여름에 확 더운 거하고는 차이가 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또 온도가 영상 10도인데도 동사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후 변화를 뭐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게 뭐 누구 잘못이니 아니니 뭐 어떻게 다 떠나서 어쨌든 기후 변화의 현실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목표를 뭘로 생각해야 되나 생각해보면 어쨌든 고통의 크기를 좀 줄이고 온도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나요? 네, 사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적응할 방법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덜 고통스럽게 이 시기를 좀 살게 하고 더 좀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삶의 목표를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날씨에 좀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땀 흘리고 체내에 수분 보충한다고 물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온 음료나 뭐 우유라든지 오렌지 주스처럼 그러니까 당분이든지 양분이든지 뭐가 있는 걸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 금세 소변으로 가서 몸 밖으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변 양을 그냥 늘리는데 도움을 줄 뿐. 진짜요? 네. 그래서 심지어 술조차 갈증 해소에는 물보단 낫다. 맥주가 낫다. 지금 너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네, 그냥 네. 물보다? 네,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화학이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었구나. 진짜 몰랐네. 그게 반드시 지금 이 얘기가 K 박사님을 격려하고자 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작은 생활 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